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어제 흥미로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몇 차례 코로나19인가요? 이 바이러스 대책 문제 중에 하나로 영부인이 좀 나오셔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격려해달라 그랬는데, 김정숙 여사께서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동원 시장에 가셔가지고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거기 확진 환자가 한번 다녀갔다고 하는 곳인데 잘 하셨습니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하셨는데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이 유경수 여사에 대한 기억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좀 나라님을 따라가고 또 존경을 하게 되죠. 전 상당히 잘했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늦었습니다. 그 이전에 상당히 고생을 했던 의료진들을 우리 영부인께서 격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이라도 저는 또 그쪽에도 가서 한번 영부인께서 우리 우리 여성들이 많은 간호사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해야 되고 대통령한테 특별히 관절을 제공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특이하게요, 관절을 다 줄이게 했어요. 대통령 관절은 안 줄였죠. 관절을 왜 제공하는가 하면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인데 가족까지 거기 근무하면서 내조를 하라는 뜻이죠. 네. 근데 그걸 특혜라고 생각해서 다 없애겠는데, 어쨌든 뭐 청와대의 관절은 없애지 않았는데, 거기에 계신 영부인께서는 대통령을 잘 내조해 주시고 또 어떤 국민의 아픈 부분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할수록 국민들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랬습니다. 특단의 대책. 자, 뭐가 특단의 대책일까요? 경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뭐가 특단의 대책일까요? 저는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리저리 저녁에 음식점에 가보면요, 꽤 잘하는 유명한 음식점인데도 9시가 넘으니까 그냥 저희밖에 없어요. 없어요, 손님들이. 뭐 이미 직원들은 다 가버리는 상황이니까 홀에 있는 거는 의자를 다 올리고 청소해 놓고 우리만 기다리고 있고, 주인이 그것도. 이렇게 경기가 나쁜 적이 있나요? IMF 때 이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내성이 있어서 버티지, 그때는 급격히 찾아와서 공포가 커서 그렇지, 이번에 서서히, 꼭 개구리가 서서히 데우는 물에서 익혀가듯이, 그래서 좀 내성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경기 진짜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그거를 모르시고 참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걸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북한 퍼주기를 하려고 몸이 그렇게 달아 있습니까? 이 양반이 현실을 보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거 실행하기 바쁜, 즉 이념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뜻, 그게 옳다고 믿었겠죠. 현실성이 없는 걸 자꾸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딴소리 한 거예요. 내일 시험은 국어다 그랬는데 열심히 사회 과목 공부해 가서 사회 답변 쓰려고 하니까 결국은 답안을 못 쓰고 답안지에다 사회 답안만 쓰고 나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가 나쁜 거는 한국 기업들이 못해서가 아니고요, 기업들은 아직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까딱없어요. 중기업들도 꽤나 버티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을 뿐이지.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지금은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이지만 그 전까지는 한미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한일 관계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불편했던 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는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베트남, 인도 뭐 이런 데로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을 옮기고 대책을 만들었어야 되죠. 근데 이 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해줄 거다는 믿음 때문에 계속 중국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미 관계가 나빠지니까 미국은 계속 한국에 대한 통제를 올려버렸고, 그런 거죠 뭐.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센 나라인데 그 중요한 문제를
국제 정치를 하거나 국제 경제를 하는 사람은 다 아는 그 문제를 무시하고 남북끼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중국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이런 꼴이 된 거거든요. 이건 중대한 판단 미스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떼늦은 것 같아요. 근데 더 늦으면 더 당할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독일제 앰프 이렇게 있는 집에 보시면은 그 전축 스피커에 보면 블리츠, BLITZ라고 쓰는 블리츠, 전기란 뜻일 겁니다. 그래서 과거 독일이 2차 대전 때 전쟁한 걸 블리츠크리에그, 전격전이라고 합니다. 번개치듯이 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독일 축구를 보시게 되면, 유럽 축구가 특히 그렇지만 양 윙이 쫙 윙으로 들어가서 센터링 해갖고 헤딩으로 한순간에 번개처럼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속도전이고 스피드하죠. 유럽 축구가. 지역 방어를 잘 안 하고. 미국은 뭘 잘하는가 하면은, 미국 축구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미식 축구가 세죠. 미식 축구는 땅 따먹기예요. 스피드 게임이 아니라. 그 친구들은 쭉쭉 밀리다가도 어느 순간에 전체가 딱 힘을 스크럼 짜서 멈추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을 뒤로 딱 패스한 다음에 스크럼으로 와 밀고 들어갑니다. 탱크처럼 밀고 들어가서 결국은 저쪽 상대 엔드라인까지 가는 그런 건데, 미국이 어느 특정한 나라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은 처음엔 부드럽게 대하다가 나중에 진짜 화가 나면은 미식축구처럼 딱 스크럼 짜고 밀어붙이면요, 나가 떨어집니다. 지금 한미 관계가 이제 미국이 스크럼 짜서 미는 단계로 와버렸잖아요. 너무 사이가 안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지, 이게 풀어줘야만 이제 뭐가 좀 될 텐데, 대통령께서 트럼프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국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적폐청산이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잡아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꾸로 가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단계지, 환호는 하지만 여전히 긴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안 놓이면 돈이 있어도 투자를 안 해요. 그럼 경기가 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안한 게 뭔가 하면은, 적폐의 대표로서 촛불 혁명하고 떠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렇게 오래 잡아놓고 있는 게 믿음을 못 주는 겁니다. 아니, 과거에 김영삼 씨가 아주 문재인 씨하고 비슷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전두환 노태우를 이렇게 오래 잡아놓았던가요? 그리고 그 전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돼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김대중 씨를 사형 선고하고 나중에 미국 보낼 때 이렇게 오래 집어넣나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떨어지는 죄목은 뭐 내란서 이렇게 큰 것까지는 아닌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부를 안 믿는 거죠. 믿어야 화합이 돼야만, 모든 투자는 자신이 있고 믿고 말랑말랑해야 자신 있게 투자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투자하겠어요? 경제가 안 살죠. 또 하나 이 정부가 크게 참 답답한 게, 국내 경기를 살리려면요, 제조업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역시 부동산을 살리셔야 됩니다. 네. 아직도 부동산에 대해서 뭐 강남 3구를 누르니까 마영송이 올라가고, 마영송을 누르니까 어디요? 수원 용인 수영남인가?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풍선 효과인데 수요가 있는 걸 자꾸 억누르니까 시장경제 법칙에 어긋나요. 아니, 공급이 많아지면 값은 떨어질 텐데 그걸 못하게 하고 억누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죠. 부동산이 일단 들어가면 뭐 잡부의 형태든 뭐의 형태든 고용되는 사람이 꽤 생기게 되고요. 건물 지으면은 나중에 샤시까지 달면서 벽지까지, 칠까지, 전기공사, 엘리베이터, 수많은 유리, 복합적으로 경기가 돌아갑니다. 아니, 옛날에 MB가 경기 살릴 때 뉴타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경기를 살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뉴타운 해가지고 도심 재생을 해놓으니까 전부 다, 그 당시엔 새누리당인가요? 자유한국당 지지표가 나오더라. 근데 옛날 골목을 그대로 유지해놓고 전통시장을 유지하면 민주당 지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민주당 세력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심 상권 살리기 운동 벌이고, 그 당시 야당일 때.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와놓으니까 도심도 재생이 안 되고 슬럼화 돼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정권은 이제 할아버지 목욕값 하라고 나눠줘서 그 목욕값을
시장 와서 목욕을 하시거나 뭘 사드셔갖고 시장 경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게 안 돌아갑니다. 경제는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주니까 할아버지들이 민주당 정권을 찍어줄 수는 있겠죠. 네, 옛날 막걸리 한 잔 먹고 찍어주는 것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니까 경제도 안 살고 또 사람들이 어떤 복지 혜택을 보게 되면은 또 일도 안 하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꼭 단 거 아이들한테 줘서 우는 애 달래는 것처럼 한 번 달래고 나면 그때는 유효하지만 나중에 애 버릇 없어지고 이 썩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돼요. 부동산도 한번 시장 경제에 맡겨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도 시장입니다. 네, 누가 제일 센 나라인지를 딱 파악해서 그 나라랑 맞춰가야 되지.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뭐 오라나무로 가자 북으로 식으로 해서 북한하고 뭐 하겠다는 거에 철저하게 얽매여가지고 중국 카드를 이용하고 뭐 한반도 운전자론 소가 운둔다 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북 사람들한테. 네. 그 결국은 이용당한 거 아닙니까? 김정은한테. 김정은은 그 잘 이용해 먹다가 그걸 꿰뚫어 보고 있던 하노이가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에서 결의를 하는 바람에 거기도 나가 떨어졌죠.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나가 떨어지는 모양이 돼버렸는데 이러니까 이제 모든 게 안 돌아가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까지 겹치니까 이제 당황하셔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 그러는데 특단의 대책이 뭐겠습니까? 민주주의는요 갈등 속에서 가는 겁니다.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려면은 가장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세력을 탄압하면 안 되죠. 그 세력이 나에 대한 비판을 하게 해줘야죠. 제가 굉장히 친핵주의자지만 저는 반핵단체의 유지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저에 대한 비판을 들으면서 제가 오바를 안 하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잡아놓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언론도 굉장히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답답해서 유튜브를 하는데 제 유튜브도 노란 딱지 많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정부가 잘 될까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특단의 대책은 본인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본인부터 정신 차리십시오. 네. 그리고 영부인께서 더 많은 데를 방문하십시오. 그렇게 즐겁게 유쾌한 정숙 씨란 말이 있었잖아요. 해외여행 많이 하셨는데 대통령보다 앞에다 걸어가는 사진도 있었고 유쾌하게 국민들을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십시오. 유경수 여사처럼. 네? 대통령 처음 취임해 하셔가지고 관저에서 그 조국 등등 그런 수석들과 나갈 때 다시 대통령 부르셔갖고 이렇게 옷을 바지가랑에 잡아주시고 할 때 김정숙 영부인 그 다감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응?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뒤늦게 나오신 게 다행이지만은 아직은 아닙니다. 한 번 했다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영부인 어디 가셨나요? 나오세요 얘기해서 나오시지는 않았겠죠. 근데 뭐 어떤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셨겠죠. 발상의 전환을 하십시오. 발상의 전환. 야당적인 마인드 갖고는 안 됩니다. 과거 민노총이 대한민국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전교조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역시 기업인들이 끌고 갑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있어도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고요. 자유 속에서 평등이 나올 수 있지. 자유 속에서 나눠 먹을 게 나올 수 있지. 평등은요, 나중엔 가난의 평등이 됩니다. 나눠 먹다가. 왜냐하면 서로 파이를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 속에서 뭔가 일을 해갖고 창출하는 창조전성이 나오면 그걸 나눠 먹을 수 있는 평등이 나오고 분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걸 배 아파서 그 사람이 부정하다 그래서 뺏겨버리고 망하게 하면은요,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그게 사회주의 망한 길인데 이 정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돈 가진 사람들이 밉다고 부동산 잡아버리면 그분들이 쓰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미안하지만 경제는 부자가 하는 거고요. 똑똑한 판단은 미안하지만 그 얄미운 엘리트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는 거는 병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장군의 능력에, 장성의 능력에 달린 겁니다.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까?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거는 국정원이 할 수 있고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거지 임종석이나 이런 주사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하부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지. 네? 대한민국에서 언론을 할 수 있는 거는 기자들이 하는 거고요. 수사는 검사,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그 판을 자꾸 깨려고 하니까 스스로 모순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제 좀 지나면은 뭐 특단의 대책 내놓다가 자멸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쪽 자멸은 별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까지 힘들어지니까 문제죠.
그렇게 한국을 마음대로 개혁한다고 했던 뭐 금융실명제, 뭐 공직자 재산 등록 깨끗한 거 다 폼 잡다가 경제 무너진 게 누굽니까? 네? 김영삼 씨죠. 대한민국에서 한 고등학교 출신 두 대통령이 나온 거는 경남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 반복을 하지 말으셔야죠.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그나마 그런 영부인께서 전통시장 방문하셔갖고 좀 쓰담쓰담 하는 게 있었고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이게 사의로 총선을 바라본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한 거라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좀 더 헌신적으로 오시고 행동하시고 시장 경제, 시장 원리에 맡겨보십시오. 시장 원리. 그 회의 때 보니까 옆에 정 총리 있고 옆에 홍 부총리 있던데 부총리 경제하시는 분은 전혀 나 사진 보면 얼굴도 구별 못해. 존재감이 없어요. 네. 지금 재정기획부 장관이 누군지 이름도 국민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다 청와대가 다 하니까. 아니 전문가들 뭐하러 장관들 앉혀놓고 시녀로 만듭니까? 국방도 대북도 전문가 다 냅두고 정치인들이 왜 하냔 말이에요. 뭐 얼마나 한다고. 입법부라는 거는 법을 만들어내서 끝나야지. 전문가들은 그들이 전문가인데. 그래서 입법부에서 만드는 법 자체가 전문성이 없어서 국회를 전문화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꾸 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전문가를 짓누르는 사회가 되면 그게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턴을 해서 본격 특단의 변화를 좀 해주십시오. 네, 간절한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